자, 거기 17페이지. 네. 방금 전에 했던 다각순열 문제를 좀 풀어 봅시다. 거기 17페이지에 보면 이제 개념 익힘 2번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다각형 탁자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고 거기다가 내신이라고 써두시고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개념 2번 보시면 얘는 이거 뭐 바로 가볼게요. 6명이잖아요. 6명인데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다. 그럼 아까 예시로 든 거니까 일단은 원순열 한번 때리고, 그지? 그 다음에 몇 칸 이동해야 되겠어? 얘는 3칸이죠, 3칸. 3칸 이동해야 같아지지? 그러니까 얼마? 3 해주시면 되니까 정답은 120에다가 3을 곱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360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는 거지, 그지? 자, 밑에 5번 한 번만 해볼게요. 변형 문제 5번. 자, 이제 여기에 이제 특수한 조건이 좀 붙는 거죠. 갑니다. 네 쌍의 약혼자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앉아서 식사를 하신대. 그랬을 때 이때 약혼자끼리 탁자의 같은 변에 이웃하여 나란히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 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잘 봐. 이렇게 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8명이 앉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쌍의 약혼자야. 근데 약혼자끼리 탁자의 같은 변에 이웃해서 나란히 앉아야 돼. 무슨 얘기야? 그냥 원순열 배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냥 원순열을 배열한다 치면 8명이잖아요. 8명을 원순열 배열하면 뒤죽박죽 섞이겠지. 그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짝꿍끼리 앉아있으렴 이거잖아.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 우리 이웃하는 거랑 똑같아요. 얘는 이웃하는 거랑 똑같이 푸시면 되고 요렇게를 그냥 한 커플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러면 잘 봐. 한 커플, 얘도 한 커플, 여기도 한 커플, 여기도 한 커플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람은 8명이지만 한 쌍씩 묶이는 거잖아. 그럼 한 쌍씩 묶이니까 뭐예요? 4명이 되는 거죠. 4명을 앉히는 거랑 똑같다. 즉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은 결국 뭐랑 똑같은 거냐면 그냥 원형에 하나, 둘 커플, 세 커플, 네 커플 이렇게 앉히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됐어? 그러면 일단은 이거를 배열을 해. 그러면 일단 이거 배열하니까 4덩어리니까 3팩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어떤 경우가 있어? 문제에서는 요 변에 그냥 한 커플이 앉으면 되잖아. 그러면 남자, 여자는 정해진 건 아니죠. 그럼 무슨 얘기야? 둘이서 자리 바꾸는 건 된다 이 얘기지. 그러면 두 가지씩 각각 4커플이 있으니까 2의 4제곱 이거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요 6에다가 16을 해주시면 되니까 문제 정답은 96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지. 됐지? 네, 확인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8페이지 가볼게요. 자, 색칠하는 문제. 요거 별표 하나 치시고요. 요 문제는 수능에도 종종 출제가 되는 유형이에요. 색깔이 칠해지는 경우. 자, 그럼 볼게. 개념 3번을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큰 원의 내부가 7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내부를 빨강, 주황, 파랑, 뭐 해서 7가지 색을 모두 사용한대. 동그라미. 자, 영역이 몇 개야? 7개. 색깔도 몇 개야? 7개. 다 써라. 그럼 다 쓰는 거니까 이렇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색칠을 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색칠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면 잘 봐. 일단은 7개 색깔 중에서 이 가운데에 색칠할 걸 결정을 해줘야죠. 그럼 가운데 색칠할 걸 결정해 주니까 일단 몇 개야? 7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지. 되니? 가운데도 색칠을 해줘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남은 색깔이 6개죠. 근데 6개를 다 써? 아니면은 일부만 써? 다 쓴 다음에 그러면 제각각 다 다른 색깔이겠지. 그러면 그냥 6명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여기다 뭐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5팩 요것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은 7에다가 5팩을 곱하니까 얼마가 돼요? 840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네.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원순열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중복순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복순열 봅시다. 이제 교재 숙제는 이따가 끝날 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뭐 풀어와야 되는지. 자, 중복순열입니다. 자, 우리 순열 배웠죠? 순열 배웠는데 순열의 정의가 뭐였냐면 첫 번째,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뭐 없이였어? 중복 없이 r개를 뽑아서 배열해라. 이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MPR이라고 썼었잖아. 그지? 자, 그럼 잘 봐. 지금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중복순열이야. 그럼 딱 느낌 오지 않아? 뭘 허용하세요? 중복을 허용하세요. 그죠? 자, 근데 얘는 조금은 느낌이 달라요. 일단은 교과서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자, 여기 교과서적인 정의 갑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거의 동그라미,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 걔를 뭐라는 거야? 중복순열. 됐어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타내는 순열. 그걸 정의라고 한 거야. 근데 요 정의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상황을 분석하려고 하면 상황 분석이 조금은 어렵다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봐봐. 우리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게.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해. 됐니? 그럼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1, 2, 3, 4 숫자가 있어. 1, 2, 3, 4 숫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2개를 택해서 배열을 할 거야. 그럼 2개를 어떻게 택할 거냐? 중복을 허락한 다음에 그럼 대체 뭐냐? 이런 의미, 이게 좀 애매하게 묶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얘를 상황 분석할 때는 자,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중복순열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얘는 잘 봐. 이렇게 그냥 4자리가 있다고 해볼게. 자, 4자리가 있고 1부터 5까지 숫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1부터 5까지 숫자가 있는데 자리는 4개야. 근데 만약에 그냥 순열이라면 이런 건 안 되죠. 5, 4, 4, 3. 그냥 순열이라면 이런 건 돼, 안 돼? 안 된다고. 왜? 중복이 없어야 되거든. 그러면 얘는 5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건데 지금 4, 4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됐어? 순열은. 근데 중복순열은 뭐가 되는 거야? 이런 것도 된다라는 거예요. 중복순열은. 중복을 허락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조금 더 바꿔보면 이런 의미가 된다고. 자, 자리가 4개가 있어. 근데 중복을 허락한대. 그래서 중복을 허락한다라는 말이 이제 들어갔다고 해봐. 그러면 그 말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전부 다 똑같은 숫자여도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 그죠? 내가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아서 배열해라 이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나 여기도 1 넣고 1 넣고 1 넣고 1 넣을래. 가능하죠. 그지? 그럼 이거를 이해하기 편하게 바꾸면 이런 의미예요.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인 거야? 가능성이 있는 숫자가 1부터 5까지 다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자리에도 중복을 허락한다고 그랬으니까 1부터 5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얘도 몇 가지야? 5가지. 얘도 몇 가지야? 5가지. 얘도 몇 가지야? 5가지. 그래서 결론, 이걸 다 곱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중복순열의 의미예요. 즉 어떤 자리가 있습니다. 그 어떤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가 몇 개가 있는지, 그 한 자리에 몇 개가 선택할 수 있는지 요거를 파악하고 그 자리의 개수만큼 뭐 해주면 되는 거야?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교재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 얘를 선택하는 것과 뒤쪽에 나와 선택받는 것으로 구별해라 이런 얘기 나오거든. 요게 이제 어떤 말인지는 이따가 뒤에서 좀 설명을 하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 기본 용어부터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교재 보세요. 19페이지에. 자, 우리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을 중복순열이라고 하고, 중복순열은 뭘로 표현하냐? 자,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호로는 n 파이 r이라고 써요. 이렇게 씁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냐? 이거 계산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택하는 거잖아. 그럼 r에다 동그라미 쳐. 여기 기호에다가 r 동그라미 치고, 이게 뭐야? 자리야, 자리.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요 자리. 자리의 개수. 그리고 n은 뭐냐? 한 자리당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이거예요. 됐어요? n이 뭐라고요? 한 자리당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됐니? 그러면 자리가 r개에 있죠? 한 자리당 n개씩 들어가지. 그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n 곱하기 n 곱하기 n 곱하기 따다닥 n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개인 거예요? r개만큼이 써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 공식은 뭐예요? n의 r제곱. 이렇게 써지는구나. 됐어요? 여기까지? n의 r제곱. 자, 공식은 되게 쉽네요. 근데 항상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럼 이제 실수 포인트.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쌤이 아까도 얘기했죠. 확통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정확한 거. 헷갈리면 안 돼.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 이런 거야. 5의 세제곱이냐? 3의 5제곱이냐? 여기서 틀려. 즉, 문제를 니네가 읽고 나서 n이랑 r을 잘 구별해야 되거든? 즉, 이 밑에 들어갈 애와 여기에 들어갈 애를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맨날 헷갈린다고. 그래서 틀리는 거야. 이런 거, 이게 이거일까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능력. 이게 중복순열에서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떤 식이 나오냐? 일단은 볼게요. 밑에 예시 그냥 보면, 자, 이렇게 하네. 첫 번째, 포커스 보시면, 그 19페이지 밑에 중복을 허락해서 만드는 정수의 개수. 그 다음에 뭐 기명투표. 기명투표는 뭐냐면 이름 써서 투표하는 거예요. 이름 써서 투표하는 거. 그 다음에 모스부호, 뭐 깃발신호, 반배 정하는 거, 우체통에 편지 넣는 거, 함수의 개수, 호텔 투숙하는 거, 이진법의 수,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요거를 이제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볼게. 넘겨봐. 자, 21페이지. 중복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교과서 특강인데 거기 별표 하나 치세요. 21페이지에 마플 교과서 특강 2번 하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자,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두 사람 중에 누구의 풀이가 옳은지 구해라 라고 돼 있는데, 자, 1번부터 볼게. 4개의 과일, 사과, 귤, 바나나, 망고가 각각 1개씩 있어요. 근데 이 과일을 서로 다른 3개의 접시래. 자, 동그라미 좀 칠게. 여러분들 펜 드시고 4개의 과일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서로 다른 3개의 접시 동그라미. 자, 그럼 질문. 3의 4제곱이야? 4의 세제곱이야? 3의 4제곱이야? 4의 세제곱이야? 4의 세제곱이요. 이거 헷갈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중복순열은 이것만 안 헷갈리면 돼. 3의 4제곱이냐? 4의 세제곱이냐?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정답은 뭐냐? 4의 세제곱이에요. 왜 4의 세제곱이냐? 이거거든. 잘 봐. 쌤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R이 뭐야? 자리. N은 뭐라고? 그 자리당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됐나요? 그럼 보세요. 지금 과일 4개와 접시 3개죠. 그러면 우리 과일 놓을 때 어떻게 나요? 이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 과일 놓을 때 어떻게 나? 과일 놓고 접시가 선택해? 누가 그렇게 나? 그지? 어떻게 나? 접시를 깔아. 그리고 여기다 과일 얹어 놓잖아. 그러면 이거지. 요 접시에 들어갈 수 있는 과일 종류 몇 개예요? 4가지요. 그 다음에 중복 허락한 다음에 됐어? 아, 얘 1개씩이구나. 4개의 과일. 잠깐만. 쌤이 잘못 봤다. 미안하다. 3의 4제곱이구나. 쌤이 문제를 잘못 읽었다. 쏘리. 1개씩을 착각했어요. 네, 이 친구 3의 4제곱이에요. 3의 4제곱. 왜 그러냐면 과일이 1개 있냐 여러 개 있냐도 또 다르거든. 자, 가볼게. 과일이 1개씩 있어. 네, 1개씩. 그러면 접시가 3개가 있죠. A, B, C에. 남김없이 다 담으려고 한다. 그걸 체크 안 했네요. 미안해요. 그러니까 쌤도 헷갈리잖아. 순간적으로. 이거 되게 헷갈린다니까. 봐봐. 남김없이 담으려고 한다. 됐니? 그럼 자, 이렇게 가는 거야. 봐봐. 과일 있죠. 과일이 각 1개씩 있어. 그러면 얘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야. 자, 사과예요. 사과님, 지금 접시가 3개가 있습니다. 얘한테 선택권을 준 거야. 어디로 가실래요? 그러면 얘가 결정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예요? 3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3가지. 자, 그 다음 타자. 귤 나오신 거야. 자, 귤님 들어가세요. 어디든 들어가셔요. 몇 가지야? 3가지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누구 있어 또? 바나나님 들어가시고요. 망고님 들어가세요. 그래서 3의 4제곱. 요렇게. 됐어요? 오케이? 자, 됐죠? 그 다음에 또 볼게요. 2번. 5명의 학생에게 방과 후 수업으로 개설된 축구, 농구, 야구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법을 줬어요. 중복이 된대. 5의 세제곱입니까? 3의 5제곱입니까? 3의 5제곱이죠. 똑같은 거죠. 뭐예요? 자, A 학생 나왔어요. A 학생한테 너 축구할래, 야구할래, 농구할래? 몇 가지? 3가지. 그럼 B한테도 똑같이 몇 가지? 3가지. C한테도 3가지. D한테도 3가지. 됐니? 따라서 몇 가지야? 3의 5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지. 알겠어? 자, 그러면 4번을 가볼게요. 4번. 각각 서로 다른 프로야구 선수의 사인이 있는 야구공 4개를 추첨을 통해서 A, B, C에게 나눠준대. 됐니? 단, 거기 밑줄.
야구공을 못 받는 애도 있대요. 이거 뭐예요? 한 놈이 다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지? 자, 그럼 잘 봐. 야구공이 몇 개가 있어? 4개. 사람은 몇 명이야? 3명. 그러면 3의 4제곱이야? 4의 세제곱이야? 3의 4제곱이야? 4의 세제곱이야? 3의 4제곱이죠. 왜요? 자, 보세요. 야구공이 4개가 있잖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명이거든. 됐니? 그러면 야구공 하나, 이 친구 있죠. 야구공 하나. 야구공 하나가 누구의 손에 들어갈지 가짓수를 세보자고. 자, 첫 번째 야구공 있어. 누구 아님 누구 아님 누구한테 가? A 아님 B 아님 C지. 몇 가지야? 3가지. 두 번째 야구공도 3가지. 세 번째도 3가지. 네 번째도 3가지. 알겠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 쌤이 아까 밑줄 치라는 거 단 야구공을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 없으면 중복순열로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말이 없으면 중복순열로 풀면 안 돼요. 적어도 한 명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으면 중복순열로 풀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르다고. 경우가. 오케이? 넘겨봐. 그래서 넘겨보면 함수의 개수 나오는데 넘기기 전에 그래서 자 이렇게 해볼게. 잠깐 거기다가 메모를 할게요. 선택하는 것과 선택받는 것이라고 쌤이 써놨잖아. 자, 잘 봐. 이걸 잘 구별하면 되거든. 이걸. 자, 볼게. 우체통이 3개. 편지가 4개 있어. 자, 그랬을 때요. 빈 우체통이 있어도 된대요. 빈 우체통이 있어도 된대. 그러면 편지가 이런 상황에서 우체통이 3개가 있을 때 편지를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 라는 거죠. 몇 가지? 3회? 4제곱? 자, 우체통 3개 있습니다. 편지 4개 있어요. 그럼 우체통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우체통이 선택하는 거예요? 편지가 선택하는 거예요? 편지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가서 넣는 거죠. 그지? 그러면 얘가 뭐야? 선택하는 거죠. 얘가 뭐야? 선택받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얘가 선택을 받잖아요. 3개잖아. 그러면 이 친구가 있고 편지가 4개가 있고 그러면 편지 하나가 여기다 넣는 거지. 몇 가지?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그러니까 얼마? 3의 4제곱. 그러면 얘가 뭐인 거야? 얘가 뭐인 거야? 선택받는 애가 n인 거죠. n. 됐어요? 그리고 얘가 뭐예요? r인 거예요. r. 됐죠? 그러면 아까 이걸로 해볼게. 자릿수로. 자, 자릿수. 1부터 5까지가 있어. 1부터 5까지. 숫자가 5개가 있죠.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4자리죠. 그죠? 그러면 얘는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거잖아. 이게 헷갈리거든? 잘 봐. 여기 자리가 있거든. 그럼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몇 가지야? 자릿수가? 5가지 아니야?
내가 자연수를 만든다고 치면 5가지. 얘도 몇 가지야? 5가지. 얘도 몇 가지야? 5가지. 얘도 몇 가지야? 5가지. 됐니? 그럼 이 자리에 들어올 애를 뭐 하는 거야? 이 자리에 들어올 애를 얘가 숫자가 선택받는 거라고. 요거 풀다 보면 은근히 헷갈리거든. 자, 그럼 연습을 해볼게요. 보세요. 22번, 22페이지 함수의 개수도 해볼게. 함수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면 얘는 정의역과 공역이거든요. 갑니다. x라는 애가 있어요. x라는 애의 원소가 a, b, c, d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y라는 원소가 1, 2, 3, 4, 5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자, 그랬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함수 만드세요 요거죠. 그러면 쌤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아무 조건 없는 함수의 개수 몇 개니? 라고 하면 잘 봐. 얘 뭐야? 얘 선택하는 거죠. 그죠? 얘가 선택할 거야. 얘가 선택해.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개 중에 선택하는 거지. 그럼 몇 가지야? 5개. 근데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얘도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고 해요. 얘 선택과 관계없이. 그럼 얘도 몇 가지예요? 5가지. 세 번째에도 5가지, 5가지.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5의 4제곱. 이거죠. 그러면 거기 그 그림 있을 텐데, 그림 보이세요? 그림. 자, 갑니다. x 동그라미 쳐. x 동그라미 치고, 얘가 뭐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뭐예요? 선택받는 거죠. 그러면 항상 함수의 개수에서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 이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거야? n개야.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쳐. 공역의 원소가 항상 몇 개라고? n개. x, 정의역이죠? 정의역의 원소가 몇 개인 거예요? r개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n의 r제곱. 즉 공역의 원소의 개수를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제곱해 주는 거. 이게 그냥 함수의 개수. 아무 조건 없는 그냥 함수의 개수. 됐니? 자, 그래서 교재에 공식 체크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 그게 뭐예요? 그냥 아무 조건 없는 함수의 개수. 걔는 뭘로 계산한대요? 중복 순열 n파이r로 계산하고, 그때 n은 뭐가 돼요? 공역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r은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 됐니? 자, 근데 밑에 2, 3, 4. 2, 3, 4가 있죠? 자, 2, 3, 4도 볼게. 동그라미 2번은 뭘 의미하냐? 동그라미 2번은 얘는 r이 n보다 작거나 같을 때 x1, xi와 x자이가 다르면 뭐 이런 얘기 하죠? 자, 그냥 이렇게 쓰세요. 2번은 1대1 함수입니다. 1대1 함수. 그럼 1대1 함수란 얘기는 x 하나에 무조건 y 하나만 대응돼야 되고,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무조건 달라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중복을 허락하지 않아, 1대1 함수는. 그러니까 얘는 뭐야? 순열로 계산을 하시는 거야, 이 친구는. 됐니? 얘는 순열이야. 자, 세 번째 동그라미 3번은 뭐냐? 그 표현 나와 있어요. 이 표현 잠깐 볼게요. x1이 x2보다 작다이면 fx1이 fx2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대. 우리 이런 거 무슨 함수라고 부르냐면, 이런 함수, 증가함수라고 불러요.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커지죠? 그치?
반대로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으면 뭐야? 감소함수라고 불러. 자, 증가든 감소든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렇게 써놔. 증가든 감소든 마찬가지로 얘는 순서가 이미 정해짐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 자, 오늘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까지 해서 끝낼 건데 쌤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설명하면서 이 말을 쓸 거거든요. 근데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배웠습니다.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순서가. 그러면 배열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잘 생각해봐.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어. 문제에서. 그러면 배열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진호 있어 없어? 그냥 막 뱉어. 괜찮아. 그러면서 하는 거야. 있어 없어? 없죠. 왜?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배열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럼 난 뭐까지만 하면 돼? 뽑는 것까지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순열이 뭐였어 우리? 순열 배웠잖아. 순열이 뭐였니? 뽑아서 배열까지였죠. 근데 조합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조합은 뽑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잘 봐.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으면 나는 뭐 할 필요가 없다고? 배열할 필요성이 없어진다.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느낌이야. 자, 우리 반에 10명의 남학생이 있어요. 그 중에서 4명을 뽑아서 키 순서대로 나열해라. 그러면 키 순서대로 나열하라는 말이 있으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이미 정해진 거 아니야? 작은 애가 앞으로, 큰 애가 뒤로. 이미 정해져 있잖아.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 10명 중에 4명을 뽑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배열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고. 즉 결론 얘는 뭐예요? 조합이죠. 그래서 뭐라고 써져 있어요? NCR이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동그라미 3번에. 그 다음에 뭐 4번은 2번이랑 똑같은 거야. 1대1 대응이나 1대1 함수나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다만 1대1 대응은 치역과 공역까지 같아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하나도 남는 애가 있으면 안 되는 거. 그지? 그러니까 N팩이다. 근데 결국은 N팩도 순열이니까. 자, 거기 밑에 5번 써놔. 5번. 동그라미 5. 여러분들 박스 밑에 동그라미 5 써놔. 이런 경우도 있어. X1이 X2보다 작아. 그러면 fx1이 fx2보다 자, 얘는 작다야 작거나 같다야? 작거나 같다래. 등호가 붙었어. 그러면 이 친구 우리 아직 안 배웠거든요. 결론만 써놓을게요. 중, 복, 조합으로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x1이 x2보다 작을 때 fx1이 fx2보다 뭐하다면 작거나 같다면 얘는 뭘로 푼다고? 중복조합. 근데 중복조합 아직 안 배웠어요. 어디서 배워요? 뒤에서. 순열 끝나고. 알았지? 그러니까 일단 저거만 두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가볼게요. 자, 23페이지에 중복순열 뭐 간단한 건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네,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시면 개념 1번 갑니다.
서로 다른 6개의 사탕을 3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와 서로 다른 3개의 전자펜을 n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죠. 자, 갑니다. 사탕 몇 개예요? 사탕 몇 개야? 6개. 그지? 됐니? 네. 누가 선택해요? 사탕이. 사탕이 선택하죠. 누구를? 사람을. 왜? 나눠주잖아. 나눠주는 거라고. 나눠주는 거. 나눠주는 거는 사탕 입장에서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그럼 선택받는 애가 뭐라고 그랬어? 항상 N. 선택하는 애가 누구야? R. 그럼 선택하는 애가 몇 개? 6개. 선택받는 애가 몇 개? 3개. 정답 얼마야? 3의 6제곱.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전자펜을 n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가 같대요. 자, 전자펜 3개입니다. 뭐예요? R이죠. R. 됐어? R. 오케이? 그럼 뭐야? n의 세제곱이 돼. 이거 두 개가 어떻다고? 같다. 그럼 이거 두 개가 같으려면 결론. n은 뭐여야 돼요? 3의 제곱이어야겠죠. 끝. 이렇게. 됐죠? 정리하시고요. 넘어갑니다. 개념 익힘 2번. 자, 개념 2번 보시면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중복수녀를 이용하는 자연수의 개수라고 돼 있거든. 자, 그래서 개념 익힘 2번에 1번 갈게요. 중복을 허락하여 5개의 숫자 0, 1, 2, 3, 4로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네. 자, 그러면 1번 문제. 0, 1, 2, 3, 4로 몇 자리 자연수 만들래? 5자리 자연수, 4자리 자연수 만들래요. 근데 중복을 허락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잘 봐. 자연수잖아요. 그럼 4자리 자연수니까 0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반드시 체크하시고 0이 있네. 그러면 요 자리는 0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여기에 만약에 0이 이렇게 딱 들어가. 그럼 0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냐면 0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친구는 4자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치? 많이 해봤던 거죠. 그러니까 0은 안 됩니다. 그럼 몇 개예요? 4개. 곱하기. 그 다음부터는 몇 개야? 5개, 5개, 5개. 됐어? 그럼 얘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자리가 숫자를 결정하는 거죠. 너 일로 와. 너 여기로 들어오렴.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정답은 4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125에다가 4를 곱하면 되죠. 600이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 됐니? 오케이? 아이고 600이란다. 500이야. 네. 125에다가 4를 곱하면 500. 됐죠? 그 다음에 2번. 5개의 숫자 0, 1, 2, 3, 4를 중복 사용해서 만든 자연수의 크기를 작은 순서로 나열할 때, 끊어봐. 작은 순서로 나열한대. 그러면 숫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결국은 제일 큰 자릿수가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자, 그래서 중복을 사용해서 결정을 하는데 3000은 몇 번째 수냐 이거죠. 그러면 작은 순서부터 나열하니까 우리는 자릿수로 가볼게요. 자릿수를 가지고 가보면 첫 번째, 자, 한 자리부터 합시다.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숫자 몇 개예요? 자연수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0은 안 돼요. 자연수 아니니까. 그럼 몇 개야? 4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자릿수. 그럼 두 자리는 요렇게잖아. 근데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0, 1, 2, 3, 4. 요거 아니야? 그럼 잘 봐. 요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0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요 자리엔 0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1, 2, 3, 4 4개만 들어가네. 그럼 얘는 뭐야? 4개. 곱하기 뒤에는 몇 개야? 5개. 그래서 얼마? 20개.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자리. 자, 세 자리예요. 그럼 세 자리는 얼마예요? 얘는 하나, 둘, 셋이잖아. 그럼 이 친구는 뭐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 4개. 그 다음은 5개, 5개. 그럼 5개, 5개니까 빠르게 가시면은 얘 얼마야? 100이네, 100.
자, 네 자리 갑니다. 이제 네 자리 찾아야죠. 이거 개수 찾아야 되니까. 네 자리. 그러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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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인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잘 세야 돼. 잘 봐. 내가 구하는 게 몇 번 뭐냐면 3000이라는 숫자가 몇 번째 숫자니 이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가 1인 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작은 순서대로 가니까. 그럼 여기가 1이야. 그럼 나머지는 아무거나 들어와도 상관없죠? 몇 가지예요? 125가지. 자, 마찬가지로 요 맨 앞자리가 2라고 해봐. 그럼 맨 앞자리가 2면 나머지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엔 아무거나 들어와도 상관없지? 얼마예요? 125가지. 자, 그럼 3000입니다. 그러면 앞자리가 3이에요. 요 앞자리가 3이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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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3000은 뭐야? 제일 먼저 나오는 애겠죠. 그러면 일단 요까지 더해. 여기까지 더하면 250, 350, 374까지. 그러면은 마지막은 몇 번째야? 정답 375번째 숫자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네, 정리하시고요. 자, 25페이지 함수의 개수 가볼게요. 자, 함수의 개수 보시면 갑니다. 두 집합 x와 y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1번 보시면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라고 되어 있네. 그냥 암산할까요? 3의 몇 제곱? 3의 몇 제곱? 4제곱. 그냥 함수니까. 공역에 대해서 4제곱.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의 함수 중에서 f1이 7인 거래. 자, 보자. 개념 3번에 거기 2번 1의 함수 중에서 f1이 7인 거래요. 그럼 f1이 7이라는 얘기는 잘 봐. 1, 2, 3, 4 이렇게 있고 5, 6, 7이 있는데 자, f1이 7이래. 이거 아니야? 이거 뭐야? 고정. 얘는 고정됐네. 그럼 나머지 애들은 누구야? 2는 7을 가면 돼요, 안 돼요? 상관없죠. 가도 됩니다. 그럼 가도 되니까 얼마예요? 3가지. 얘도 몇 가지? 3가지. 얘도 몇 개예요? 3가지. 정답 얼마? 27가지. 됐니? 자, 그 다음에 3번. 요거 중요해.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 중 밑줄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함수.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함수. 그럼 잘 봐.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치역이 공역과 같다는 건 y값 중에 선택받지 못한 애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즉, 한 번씩은 다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적어도.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푸냐? 잘 봐. 얘는 제외시키는 방식으로. 즉, 여사건의 느낌으로 풀 거예요. 어떻게 풀 거냐? 내가 원하는 건 치역이 3개인 걸 원하는 거거든. 됐어? 자, 오케이. 좋아. 괜찮아. 자, 잘 봐.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 거 내가 얘기해 줄게. 이 문제 풀려보잖아. 그럼 이렇게 풀거든. 처음 공부할 때 이 문제 풀려보면 꼭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어. 자, 치역이 3개여야 된대. 그럼 치역이 3개라는 건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건 치역이 3개라는 말 아니야? 그러면 적어도 한 번씩은 다 선택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풀거든. 잘 봐. 얘네 셋 중 여기에서 얘네들을 하나씩 먼저 줘. 이런 거지. 넣어주고 넣어주고 넣어줘. 그럼 선택받았잖아. 그러면 나머지 4는 아무 데나 가도 되겠네. 이렇게 계산하거든. 쌤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먼저 뭐 한 거야? 얘가 치역이 3개가 되려면 적어도 하나씩은 다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먼저 하나씩 준 다음에 남은 애는 알아서 가도 되겠네. 이렇게 풀면 틀려? 맞아? 이렇게 풀면 틀려? 맞아? 무조건 틀려.
알겠어? 그래서 이 치역과 관련된 문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학교 시험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그렇고 정말 많이 나오는 주제인데, 내가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건 그 다음에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건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확동에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이 친구인데, 치역 문제 나오면 절대 먼저 나눠주고 남은 거 나눠주는 풀이.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나눠주고 남은 거 나눠준다는 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중복이 나와요. 자, 왜 그런지 내가 설명해 줄게. 잘 봐.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선생님 1, 2, 3인데 1, 2, 3을 먼저 5, 6, 7에 배정을 해서 얘네 5, 6, 7에 해서 배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배정했다고 쳐요. 그리고 4를 얘 아무거나 남았으니까 아무 데나 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거든.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거 계산하는 친구들은 1, 2, 3 있잖아. 1, 2, 3을 5, 6, 7 해가지고 뭘 때려? 3팩을 때려. 왜냐면 서로 다른 거 이렇게 짝짝짝 가는 거니까. 그럼 얘 남았잖아. 그럼 얘 남았으니까 곱하기 3 이렇게 하는 거지. 왜냐면 4는 아무 데나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됐어? 이런 식으로. 오케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내가 1, 2, 3을 먼저 선택을 해서 얘를 배열했다고 해봐. 그래서 1이 5로 가고 2가 6으로 가고 3이 7로 갔다 해봐. 그 다음에 4가 이제 나머지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4를 7로 갔다고 해볼게. 요렇게. 자, 근데 잘 봐. 이렇게고 갑니다. 1, 2, 3, 4고요. 5, 6, 7이에요. 이번에는요. 내가 2, 3, 4를 선택했다고 해볼게요. 먼저. 그래서 2, 3, 4를 먼저 배열을 해줘. 그럼 2, 3, 4를 배열해서 얘 5 가고 얘 6 가고 얘 7 같다고 해봐. 됐어? 잠깐만. 미안해. 이렇게 수정할게. 얘 6 가고 얘 7 가고 얘를 아니다. 이렇게 하자. 이게 겹치게 나오려면 1, 2, 4를 먼저 선택했다고 해봐. 그래서 5 가고요. 얘 6 가고요. 얘 7 같다고 이렇게 했다고 해봐. 됐니? 그 다음에 남은 3을 아무 데나 주잖아. 그래서 7 줬다고 해봐. 그러면 이렇게 방식으로 풀면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이 방식으로 풀면 4개 중에서 3개를 먼저 선택을 해. 먼저 배열하래. 1, 2, 3 먼저 배열할래? 할래? 그 다음에 곱하기 뭐 하냐면 3팩을 때려. 그리고 4가 남았잖아. 하나가 남았잖아. 그 하나가 남은 거 가니까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하거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 108 나오거든요? 4 곱하기 20, 6 얘가 6이죠? 그러면은 4, 6, 24, 72가지 나오거든요? 됐어요? 문제 답 얼마예요? 거기 밑에 있죠? 문제 답 얼마예요? 36이죠? 2배네요? 이 2배는 어디서 나왔을까? 이거예요. 잘 봐. 내가 1, 2, 3을 뽑고요. 5, 6, 7에 배정했다고 쳐. 그 다음에 남은 애가 4이니까 이렇게 배열했지. 이거랑 1, 2, 4를 먼저 배열해. 그 다음에 3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배열했어. 이거랑 결과적으로 어때? 똑같잖아. 우리는 지금 결과를 세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순서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결과를 세는 거예요. 근데 이 계산 안에 이 72가지라는 거 안에는 이 경우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구하는 경우도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1, 2, 3을 먼저 해서 배열해주고 남은 4를 배열하는 것과 1, 2, 4를 먼저 배열하고 남은 3을 배열하는 게 결과론적으로 어떻다는 거야? 똑같아진다고. 그럼 얘는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번 세는 효과가 돼요. 그래서 2배인 거예요. 똑같은 걸 2번씩 센다고. 그러니까 답이 2배가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돼, 안 돼? 안 된다고. 절대 이렇게 풀면 안 돼. 근데 풀려보면 아무 생각 없이
치역에 대해서 나오잖아. 그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푼다니까. 그러고 틀려. 알겠어?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봐봐. 이렇게 풀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 나와 있지. 치역 3개죠. 네. 얘는 전체에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전체에서 치역 2개일 때랑 치역 1개일 때 빼주면 됩니다. 되니? 전체에서 치역 2개일 때랑 치역 1개일 때 빼주면 되거든? 그럼 잘 봐. 전체부터 계산할게. 전체가 뭐였어? 3의 4제곱.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갈게요. 자, 치역이 2개야. 그럼 치역이 2개라는 말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1, 2, 3, 4 요거랑 5, 6, 7 요거거든? 그럼 치역을 2개만 뽑는다는 얘기는 요 정의역의 모든 애들이 2개의 숫자에만 배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5, 6, 7 중에서 치역이 될 애를 뽑아. 그러면 3개 중에 2개를 일단 뽑죠. 그래서 내가 5와 6을 뽑았다고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요. 나머지 애들 있죠. 1, 2, 3, 4 있잖아요. 그럼 1, 2, 3, 4가 이제 5 아니면 6으로만 배치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2가지. 2도 2가지, 3도 2가지, 4도 2가지지. 그지? 그럼 여기가 뭐가 나와? 2의 4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됐어?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나는 지금 치역이 2개인 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이 2의 4제곱 안에 얘들아. 자, 1, 2, 2가지, 2도 2가지, 3도 2가지, 4도 2가지잖아. 그러면 이럴 수도 있지 않아? 얘도 1로 가고, 얘도 1로 가고, 얘도 1로 가고, 얘도 1로 가고. 저 2의 4제곱이라는 거 안에는 전부 다 똑같은 애로 가는 것도 있는 거지. 그럼 전부 다 똑같은 애로 만약에 가버리면 치역이 1개야, 2개야? 1개가 된다고요. 이거 치역 1개인 거 아니야? 얘 선택을 못 받았잖아. 이거 치역이 아니라고. 됐어? 이 2의 4제곱 안에는 얘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인데 공교롭게 에브리바디 다 5로 가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뭐 해야 돼? 빼줘야 돼. 그 2가지를 빼줘서 곱해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치역이 2개인 건 얼마야? 3에다가 16에서 2를 빼니까 얼마야? 42. 그리고 치역이 1개인 건 쉽습니다. 3가지밖에 없죠. 전부 다 5인 경우, 전부 다 6인 경우, 전부 다 7인 경우. 그래서 빼주시면 되고요. 정답 81에서 뭐 빼주면 되는 거야? 45. 이거 빼주시면 되는 거지. 정답은 36. 요렇게까지. 됐어요? 네. 요거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오케이. 정리하시고, 네. 자,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